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했던 대로 오늘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도 조금은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만 지금 이제 새로 요건이 되는 게 당연히 서울은 전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경기권의 전 지역, 자 일부 지역만 뺐습니다. 김포 빠졌고요. 파주 빠졌고요.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뭐 이런 지역은 당연히 뭐 산과 들만 있는 지역이 뭐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갈 리는 없고요. 자, 강주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지역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초록,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은 빠졌습니다. 남양주 우리가 뭐 별내동, 다산동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빠진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이 지역 빼고 남양주는 다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자, 안성도 일죽면, 죽산면, 죽산, 용살, 장계, 매산, 장른, 장원, 두현리, 삼죽면, 용월, 덕산, 율곡, 내장, 배태리. 자, 이 지역 빼고는 다 이제 지정이 됐다는 거고요. 자, 인천. 지금 인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인천은 전 지역이 됐지만 광화군하고 옹진군은 빠졌습니다. 자, 바닷가에 있는 광화군과 옹진에 펜션 안 팔린다고 난리 치는데 조정 대상 묻겠습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자,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세종시 투기과열 지구지만 행복도시 예정 지금 돼 있는 지역 거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미리 편입을 시킨 거고요. 자, 예상했던 대로 예상 문제 유출했던 대로 대전은 당첨이 됐습니다.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투기 과열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 과열 지역까지 2단계 올라왔습니다. 2단계. 참 놀랐습니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한 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를 올려버렸습니다. 대전은. 자,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2단계 격상을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뭐 예상 문제에서 연수구는 계속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연수구, 남동구, 서구까지 묶어서 투기 과열 지구,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 광화, 옹진만 뺐습니다. 자, 청주 예상했던 대로 청주도 지금 오창, 오송 방사선 가속기 들어가는 오창과 오송읍만 읍내에서 들어가고 동 지역은 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청주는 무슨 동은 다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오창읍과 오성읍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로 새로 들어온 지역은요. 성남은 분당구만 있었는데 수정구. 자, 수정구 재개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수원을 투기 과열 지구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수원도 뭐 최근에 계속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안양도 투기 과열 지구. 안산의 단원구 최근에 이 투자자들이 안산 단원구까지 막 내려가서 급등했었는데 이것도 뭐 2단계로 격상을 시켜버렸습니다. 구리는 뭐 우리가 예상 문제에 나왔지만 안산 단원 수원은 투기 과열 지구로 이거는 우리 예상 문제에 나오지 않았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포, 의왕, 야 투기 과열 지구, 야, 자 용인의 수지구, 기흥구도 투기 과열 지구로 들어왔고요. 자, 화성은 동탄 2지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새로 편입되는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한 번에 투기 과열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이 지역에 계신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 사실 분들 꼭 숙지해야 됩니다. 꼭. 왜? 여기에 따라서 세금 문제라든지 대출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속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겠고, 일단은 법이 바뀐 어떤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아주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바로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자,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 지정한다. 자, 말씀드렸죠, 분명히. 자, 이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이 있는 경우인데 잠실동만 하지 않고 송파구로 다 지정을 했네요. 자, 강남구. 자, 최근에 송파 같은 경우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 이런 아파트들 가격이 급등을 해서 요 어떤 잠실동만 지정을 할 줄 알았더니 송파구 전체를 묶었고요. 강남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자, 오늘 또 뉴스에 나가겠지만 영동도로 복합개발 사업이 참 공교롭게도 이제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갑니다. 자, 삼성역과 보건사역 공원화시키고 지하 6층까지 개발하는 그게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로 묶여버리네요. 네. 자, 참.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죠? 자, 이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는 바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용산도 얼마 전에 용산의 8,000가구에 용산 정비창을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1, 2억 급등하는 바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대를 묶었는데, 자, 대지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대지 18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대지, 그러니까 주택도 대지 면적이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거용 토지, 그러니까 주거용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는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매 임대 금지하다. 실거주. 자, 이건 시점 언제냐?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6월 23일부터. 자, 우리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주택 구입 시에 내고 있는데 요거를 대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도록 한다. 자, 지금은 3억 원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이제는 1억이든 2억이든 얼마든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자, 적용 시기는 바로 9월 달부터 예상한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현행에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증빙 자료 20개 정도 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투기과열 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9억 이상이 아니고요.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무관하게 이 20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전세자금 대출. 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데,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시키는데요. 자, 무주택자. 현행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해야 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된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자, 개선되면 어떻게 개선되죠? 이제 전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할 것 없이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1년 내에 전입해야 되는, 이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내에는 무조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해야 된다. 자, 적용 시기 2020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무주택자는 그렇고. 자, 1주택자를 보겠습니다. 자, 1주택자. 자, 현행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 1년 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 가야 되죠. 현행은. 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바뀌는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할 거 없이 전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1년, 2년이 아닙니다.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야,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투기 과열 지역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적용은 언제부터 하냐? 올해 7월 1일부터 합니다. 자,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한다. 자, 현행에서는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할 때는 즉시 대출을 해소했습니다. 자,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아예 안 됐어요. 자, 어떻게 바뀌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이제 9억 원이 아닙니다.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해소합니다. 자, 제가 예상했을 때 6억 원을 저는 예상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6억 원. 6억 원도 여러분들 세다고 했는데 뭐 댓글들 보니까 뭐 굉장히 세다, 뭐 이민 간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했는데 3억 원입니다. 3억 원. 더 강하게 나왔어요.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한 갭투자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건데, 자, 선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구입 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이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수 규제 적용을 유예시킨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임대차가 지금 안 된 경우는 이제 제외를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행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한다.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 그러니까 규제 전에 전세대출 차주는 규제 시행 후에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에는 대출 연장을 제한한다. 예. 기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인정해준다. 추가로 하는 건 안 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를 시킵니다. 자, 지금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 보유수 다주택자를 제한했죠. 2주택 이상, 고가 2주택 9억 원을 제한했고, 자, 임차 보증금도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주택금융공사, 최대 보증 한도도 2억 원, 임차 보증금 80% 이내. 자, 도시보증공사에서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수도권 최대 보증 한도도 4억 원, 지방 3억 2천이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 이하. 이게 지금 최대 5억 원에서 4억 원이었는데 2억 원까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4억 원에서 5억 원, 4억 원에서 2억 원까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 자, 적용 시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부터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언제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날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큽니다.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행에서는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인데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합니다. 개선에서는 1차 안전진단기관 선정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 위에서 더 보겠다. 지금 뭐 서울시에서 구청에 맡겨놓은 거를 구청에 맡기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겠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목동이 안전진단을 6단지가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목동 가격이 오르고 강남권까지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재건축 재개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강화시켜서 일단은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적용 시기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20년 12월 후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점점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조합원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엄격하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냐?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 자, 재건축만 들어가네요. 재개발은 아니고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 가능하죠. 우리가 재건축 조합원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가점이 안 되면 분양받기 힘들고, 또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는데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재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수도권 이제 개선 내용은요.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 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재건축 단계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내가 조합원 신청을 받으려면은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됩니다. 최소 2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놓고서 조합원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실거주해야 된다. 지금 정부는 모든 걸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렵게 만들고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 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가산한다. 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 거주. 자, 연속 2년이 아니고요. 1년 살다 나오고 1년 살다 나와도 돼요. 뭐 6개월 살다 나오고 1년 반 살다, 하여튼 총 내가 주민등록 이전된 게 2년이 되면 돼. 분양 신청 전까지만. 그거는 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12월이 되면은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조합 설립 때는 그 조합 어떤 단지부터는 이걸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빨리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단계는 이제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뭐 이런 걸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제 겁만 주지는 않고 이제는 실행을 하겠다. 재건축 왜 자꾸 올라? 겁만 주니까 니네가 겁만 주는 줄 알지. 봐라, 진짜로 한다, 이겁니다. 자, 한남 연립, 두산 연립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본격 징수한다. 강남의 5개 단지 평균이 4.4억에서 5.2억, 강북 1개 단지는 뭐 1,300만 원까지. 인데 이거를 이제는 봐라, 니네 재건축 직접 부과하고 날라간다. 재건축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소를 근절하겠다. 최근에 법인에 대한 규제도 계속 나올 것이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만 더 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관과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 정부 입장에서는 절세 대신 뭐라 그러죠? 탈세. 정부에서는 탈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세,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은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20에서 50%,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법인사업자들 많이 샀죠. 자, 개선 내용에는 모든 지역,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모든 지역의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담대 금지. 삑! 적용 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책 시청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등에서 세제 보완, 뭐냐? 세금을 더 많이 먹이겠다. 자, 현행에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한다. 종부세. 현행에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자, 개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 3%, 4%. 최고.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 최고 세율을 매기겠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최고 세율을 매기겠다. 자, 그리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6억 원 공제. 우리가 그 종부세를 할 때, 자, 매덕 공제 뭐 이게 있죠. 계산할 때. 이걸 폐지하겠다. 자, 현행은 납세자, 개인 법인별로 종부세 공제. 우리가 보면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만 1세대 1주택은 9억 원, 다주택은 6억 원을 공제하고 그 세율을 매겼는데, 다주택자가 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 확대를 가능하다. 지금 개인이 예를 들자면 3주택 보유를 했을 때 공제가 6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고 합산하는 거죠.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그러니까 뭐 법인별로는 6억 원이고 개인 주택은 9억 원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개선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매덕이 아니라 바로 그 구간 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를 많이 때리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년 종합부동산 부과분부터. 자,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겠답니다. 현행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주택, 장특공이죠.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장특공은. 개선되는 내용은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바로 이 법이 나온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이제는 종부세를 장기 임대 등록을 하면 과세는 안 했지만 이제는 과세를 하겠답니다. 예. 개인은 지금 보면은 개인은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이라도 종부세 과세를 했죠. 근데 법인은 계속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안 됐어요. 근데 종부세에 넣겠다. 자, 법인도 니네 사고 팔아봐야 이제 남는 거 없다. 법인 갖고 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에 추가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현행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법인세죠. 최대 25%, 10% 25% 법인세. 법인세가 이익 중에 2억 원 초과가 뭐 22%에서 이제 25%까지가 있는데, 최대 2억 원 미만은 바로 10%였는데, 거기에다 10에서, 그러니까 10에서 25%인데 여기에다 10%를 추가해서 적용을 했지만, 지금 현재 개선 내용에는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합니다. 야, 20%. 추가 세율. 그러니까 추가 세율을 20%면은 거의 뭐 50% 이렇게 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다. 최대. 자,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 자, 법 이후에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적용을 하겠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이 대부분 뭐 포함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을 포함하겠다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조정 대상 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2단계 넘어가는 그런 지역도 나왔고요. 또 전세 갭 투자를 근절시키겠다 해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6억 원이 기준이 아니고 3억 원이 기준이 된다. 굉장히 낮게. 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도 자료 증빙을 했던 부분을 20개 자료 증빙을 전 어떤 지역에서 바로 자료 증빙을 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강한 법들이 나왔습니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댓글이나 또 이메일 주시고요. 자,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또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